안녕하세요. 해강원조입니다. 자, 셀트리온 주식입니다. 최근에 강세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죠. 화살표 매수 신호 나온 이후에도 연일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살표 매수 신호는 12월 19일 날 나타났었는데요. 자, 앞서서 장대 음봉으로 하락하면서 매도 신호가 나온 이후에 다시 기회 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그 이후에 이렇게 시세가 강하게 분출됐습니다. 물론 앞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만, 자, 이렇게 추가적으로 슈팅, 오버슈팅 강세가 좀 나왔는데요. 실제 셀트리온이 본격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매도 고점에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인지를 한번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셀트리온 일단은 이렇게 상승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먼저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신 게 아마 통합 합병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서 워낙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여러분들 포커싱이 돼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저는 오히려 셀트리온을 이미 그 부분들은 합병에 대한 부분들 다 소문난 잔치고 이미 다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실제 셀트리온에 대한 향후에 뭐 시총 규모라든가 영업이익 전망들이 오히려 더 저는 중요하다라고 좀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또 올해 뭐 6월 이후에 또 전후로 해가지고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부분들도 합병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앞에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렇게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어버리면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까지 합병 관련된 내용들 나오게 되면 또다시 이렇게 추가적으로 급등할 것인가 라고 우리가 놓고 보면 그거는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좀 달리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물론 셀트리온 제약 때문에 올라가기보다는, 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때문에 올라가기보다는, 저는 셀트리온 이 자체 합병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셀트리온에 대한 향후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는 셀트리온 제약까지의 어떤 합병 이슈가 결국은 시너지 효과지 단순히 그냥 그들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투자 여러분들이 그냥 합병 이슈 때문에 얘네들이 급등 날아가는구나,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 합병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이거는 더 급등하겠네라고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고 투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셀트리온에 대한 실적들, 매출들,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신약 허가 이후에 시판된 이런 진펜트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실제 시장에서 얼마나 매출과 영업이익들이 만들어지는지를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팩트 체크를 해 가시면서 셀트리온 주가에 대한 향방을 좀 찾아가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목표가 20만원대는 일단은 오늘부로 강하게 좀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은요, 작년 4월 4일께 여기 지금 가운데 보시게 되면 여기입니다. 여기 가운데 실제 이 데이터는 이렇게 적게 되면 바로 날짜와 시간, 그다음 초까지, 분까지 이렇게 좀 나타나기 때문에, 자, 보시게 되면 4월 4일 날 15만 4,400원의 매수 의견이 나갔었던 거고요. 단기 목표가 우리가 20만 원 정도.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단기라고 얘기하는 뭐 일주일, 2주일 정도가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단기를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고 중장기를 1년 이상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장기 목표가는 30만 원인데 아직 30만 원까지는 도달하지 않고 있죠. 자, 이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9월 22일 날 제가 이렇게 의견 드렸었던 부분들, 통합 합병, 3사 합병과 관련되어 있는 본격화되는 그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셀트리온에 대한 하반기 미국 레미시마 SC 있죠, 주사 제형, 이 부분들, 허가 이슈 기대감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그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레미시마, 특히 진펜트라 미국 시장 진출, 이 부분들이 FDA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그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 상승에 중요한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았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 셀트리온에 대한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가면서 최근에는 삼바, 그리고 HLB를 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종목들, 특히 신약,
뭐 또는 항암 치료제 관련된 주식들 대부분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수급들을 좀 끌어올려주는, 수급 확산되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좀 보여집니다. 앞서서 이제 뭐 시장에서 나온 전망들은 일단 진펜트라에 대한 부분들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되는데 FDA 허가를 좀 받았고 올해 2월 29일 본격적으로 시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제 2026년도까지 3조 매출, 3조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요. 단일 품목입니다. 진펜트라에 관련된 걸 말씀드린 거예요. 3조 규모의 매출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 올해 한해 2024년도는 6천억 정도의 지금 매출을 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장의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주가가 이렇게 합병 이슈까지 좀 불어닥치면서 이런 시너지 효과들이 결국은 셀트리온의 향후 실적 전망들, 매출과 이런 영업이익들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주가가 퍼포먼스가 좀 나오지 않느냐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제 저는 이런 부분들이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1월 말 2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년 4분기 실적입니다.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올해 1월 말에서 2월 중순까지 나오니까 이 실적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우리 셀트리온 주가는 이제는 조금은 좀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자, 일단은 기술적 분석 해드리기 전에 실적 부분들 먼저 한번 볼 텐데요. 자, 일단 이 주가의 상승에 대한 퍼포먼스도 분명히 실적도 분명히 한몫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작년 2022년도 다시 재작년 되겠죠. 우리 4분기로 좀 볼게요. 이게 헷갈리니까요. 지금 이제 갓 새해라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2023년도 4분기 실적 한번 보시고요. 2022년도 4분기 한번 실적 볼게요. 보시게 되면 매출액, 영업이익 한번 보세요. 영업이익 성장이 2배가 넘죠. 영업이익이 1000억대에서 영업이익이 2130억대로 증가될 것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매출은 5100억에서 6300억 정도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자, 우리 투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는 게 뭐죠?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는 거 헷갈릴 수 있고 투자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보기 어려우니 여기 영업이익률을 제가 항상 보라고 말씀드리죠. 영업이익률을 보면 숫자로 정확하게 딱딱딱 나와 있습니다. 물론 미래는 전망치입니다만, 자, 보시게 되면 작년, 그러니까 2022년도 4분기 어떻습니까? 대략 20%로 계산할게요. 19.71인데 20%의 영업이익률이에요. 근데 2024년도 4분기는 올해 이제 1월 말에서 2월 중순까지 발표할 4분기, 작년 4분기 실적은 어떻습니까? 33%잖아요. 보이시죠? 20%에서 33%로 급증합니다. 영업이익률이 급증한다라는 거. 이거 이제 기저효과를 우리가 보는 거죠. 2022년도에 좋지 않았었던 4분기 실적이 2023년도 4분기 실적이 이렇게 급증한다라는 거. 자, 그 이후에 한번 볼게요.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나오죠. 2023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나옵니다. 자, 2024년도로 갔을 때 1분기, 2분기, 뭐 3, 4분기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영업이익률이 2023년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습니다. 35%, 거의 이건 40%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물론 이거는 다 전망치입니다. 확정치가 아니에요.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조금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올해 이제 2024년도로 갔을 때 4분기를 감안했을 때 일단은 저는 기저효과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주가 상승에 모멘텀이 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1분기 1800억 1800억이네. 그쵸? 보이시죠?
1800억, 1800억, 1830억, 2000억. 큰 차이가 없죠. 예,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영업이익률에 대한 변화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되려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러면 실제 회사가 매출 대비해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다소 정체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퍼포먼스가 좀 강한 올해 이제 시작인데 셀트리온이 일시적으로나마 조금 더 이 퍼포먼스가 상승으로 더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등락 과정에서 이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셀트리온을 지금 신규로 적극적으로 좀 들어가기보다는 조금은 조심하면서 셀트리온에 대한 신규 매수 타이밍을 좀 기회를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수급적으로 놓고 보면 최근에 이거 시세 누가 끌어올렸습니까? 이거 누가 봐도 기관이 끌어올렸죠. 예, 누가 봐도 기관이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히려 기관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볼 거 없습니다. 원래 주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 매도 매물 내놓을 거니까.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도세로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을 많이 했다라는 측면이 일단 특징적입니다. 자, 그러면 기관들이 그동안에 셀트리온 주가를 많이 담지 못했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올해 내내 이렇게 좀 비중을 많이 줄여왔었던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FDA 허가 이후에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셀트리온을 비중을 낮추면서 매수세로 전환했고, 실제 통합합병 이슈 부분들 이제는 확신이 가지면서 이 기관들에서도 결국은 패시브 자금들을 적극적으로 좀 집어넣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시총 규모가 결국 매출과 영업이익들이 통합됐을 때의 그 시총이 뭐 50조 규모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까지 또 감안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다 한번 우리가 보면 셀트리온의 주가는 여전히 너무 저평가가 아니냐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도 저는 저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단기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는 제가 뭐 일주일, 2주일 보는 게 아니라 2, 3개월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셀트리온에 대한 주가가 한 2, 3개월 내에는 한번 변동성이 많이 흔들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이 주가를 매수하게끔 만드는, 꼭 홀리게 만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30만원, 40만원, 50만원 뭐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전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분명히 조정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조정이 가격 조정으로 나올지 기간 조정으로 나올지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에서 2020년도 당시에 우리 셀트리온은 올라갈 때 당시를 잠시 이제 빗대서 좀 말씀드리면 이런 형태입니다. 셀트리온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추세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횡보하는 과정이 나오죠. 주가가 많이 가격 조정을 받기보다는, 이렇게 떨어져서 가격 조정을 받기보다는 이렇게 시간을 옆으로 길게 늘어뜨리면서 늘어지면서 결국은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오히려 가격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저가 매수세가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주어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옆으로 그냥 기간 조정이 이어지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붙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최근에도 우리가 매수해서 수익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투자 여러분들 많이 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실제 일시적으로는 이날이죠, 이날. 자, 이날도 제가 영상에서 의견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7%대 급락했습니다만 반드시 매수 기회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수를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두려워할 수 있다. 그 이후부터 투자 여러분들 이렇게 매도 신호 없이 올라가고 있는 이 주가,
예, 매도 신호 아직 안 나왔죠? 예, 그러면 향후에 매도 신호가 빠르면 내일 또는 뭐 다음 주로 가면서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매도 신호가 나온다고 했을 때 한번 잘 보세요. 최근에 트렌드 한번 보세요. 이런 거는 가격 조정이 좀 나왔죠. 예, 여기서도 가격 조정 일시적으로 한번 나왔죠. 7%. 여기는 횡보했죠. 여기도 횡보했죠. 그리고 나서 매수 신호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셀트리온이 이렇게 지금 강하게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가격 조정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 셀트리온 주가가 큰 폭의 가격 조정, 다시 20만원 이하로 내려가는 가격 조정보다는 위에서 고가놀이 하면서 우횡보하면서 다시 한번 가격 이동 평균선을 모아놓고 여기처럼 가격 이동 평균선을 다시 한번 모아놓고 다시 상승으로 뽑아 올리는 형태의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앞으로 어차피 셀트리온은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왜냐면 회사 대표가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주주들의 매수세를 더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관들이라든가 실제 배당을 높이기 위한 이런 세력들의 어떤 자금들이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죠. 특히 연기금. 네, 그러면 우리 셀트리온의 향후에 영업이익의 30%까지 현금 배당을 높이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주주를 위한 이런 친화 정책은 결국은 매수세, 주가가 조정 나올 때마다의 어떤 저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주가 조정 크게 기다리지 마라. 크게 기다리면 결국은 매수 못한다. 기회를 못 잡는다. 특히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은 추세 타고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주가 조정을 크게 기다렸다가는 오히려 주가 올라가는 먼 산 바라보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셀트리온 제약과의 또 합병 이슈들이 있고, 또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파이프라인들을 꾸준하게 유럽과 또 미국에 적극적으로 또 품목 허가를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동사 셀트리온은 분명히 지금은 본격 성장 궤도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이 셀트리온이 일단은 이번 달 1월 8일부터 있을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석해서 어떤 뭐 MOU 이슈라든가 좀 이벤트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부분들은 좀 심플하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셀트리온에 대한 너무 호재 기대하지 마시고 일단 심플하게 보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향후에 셀트리온이 아직까지 현금 따발을 크게 가지고 있는데 아직 투자처를 아직 경고히 하지 않고 있어요. 어디 밝혀지지도 않고 내용이 나온 게 없습니다. 결국은 셀트리온이 인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들이 올해 큰 저는 화두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미 셀트리온 제약까지, 헬스케어에서 제약까지 이어지는 합병 이슈들은 이미 다 시장에서 흘러나온 정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요. 셀트리온이 앞으로 어떤 업종, 그리고 어떤 종목군, 상장산지, 비상장산지 등등 뭐 인수 관련된 내용들, 앞으로 셀트리온이 나가야 할 방향에서 그냥 단순히 그냥 바이오 시밀러 부분으로 그냥 제조업 부분에서 그냥 인수를 때릴지, 아니면 신약 개발이라든가 또는 추가적인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이라든가 어쨌든 제약 바이오가 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투자처가 될지는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에 대한 미래를 점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잠시 얘기 드린 김에 참석하는 기업 한번 상장사 말씀드리면요, ABL 바이오, 그 다음에 신테카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요렇게 일단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도 뭐 3.8%대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에 또 시총도 크고 가격 자체가 또 워낙 비싼 종목이죠. 그 외의 종목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는 큰 틀에서는 셀트리온은 본격 성장이 맞는데,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 퍼포먼스가 아주 세게 단기적으로는 나왔고, 실제로 60일 추세선 돌파한 10월 24일, 작년 10월 24일 기점으로 해서 본캔들 개수 날수 기법상으로는 48 거래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60일 가격 이동 평균선까지의 대략 우리가 60거래일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요. 요 정도 수준까지의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시기, 결국은 이 시기 조절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대략 12개의 본캔들, 우리가 짧게는 12개의 본캔들, 그러면 대략 언제 정도 나오죠? 우리가 보통 5거래일이 일주일이니까 대략 2주 정도, 2주에서 3주차 정도 되는 시기. 그렇게 보면 한 1월달, 짧게는 1월 중순에서 1월 말 정도, 그리고 길게는 2월 초 정도에 우리 셀트리온이 일시적으로나마 횡보 또는 가격 조정을 보이면서 22평 또는 62평 정도까지의 눌림목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실제로 셀트리온 매수 타이밍들이 언제 나오는지 같이 함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실제로 우리 화살표 매매 신호로 최근에 지속적으로 상승, 하락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자, 이 부분들 실제 우리 유료 회원분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의견 드리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좋은 수익들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아직 매도 신호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매도 신호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또 영상 의견 드릴 예정이고요. 보유자분들은 비중 조절 또는 셀트리온을 대응하는데 참고 영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 신호 나올 때 우리 유료 회원분들도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할 예정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매도 가능성도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면서 대응하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셀트리온에 대한 또 주가 전망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